우리 지금 과제 넘버 2가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우리 화요일 반, 금요일 반 다 합해서 6명이 지금 제출을 했어요. 약 80명 중에 6명이 제출했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주 금요일까지로 잡혀 있죠. 금요일 밤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지난 파이썬 수업 과제도 그렇고 이번 수업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 과제 구경할 때 정작 내가 적어야 되는 코드가 뭐냐, 나중에 이제 뭐 모범 답안이라든가 그런 거 확인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등장한 적 있는 뭐 간단한 선언 적는 거라든가, 예를 들면 과제 넘버 2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적절한 인트값 하나를 담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선언 적어 놓고 거기에 적당한 타이밍에 나중에 사용할 적당한 값을 담아뒀다가 그 상황이 오면 꺼내 갖고 쓰는 식으로 데이터 흐름만 살짝 더 챙겨두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굳이 막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을 할 필요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이 지금 알고 있는 선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과제를 손을 못 대겠다라면 이 과제가 도대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건지, 왜 날 힘들게 하는 건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무슨 목표인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그 면에 대해서는 뭐 우리 지금 과제를 지난주에 출제를 한 셈이죠. 그 당시에 적당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과제가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 시점에 우리가 당시에 어떤 수업을 진행했었나, 당시에 어떤 거를 우리가 살펴봤었나, 예를 들면 당시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그 6칸짜리 표를 구경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글로벌 로컬이니 그거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이랑 어토매틱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익스터널, 인터널 얘기를 하면서 링크, 협의적 의미의 링크와 관련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과제에서 사실은 그쪽도 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 지금 일주일에 3시간짜리를 쪼개서 할애를 해서 구경할 필요까지는 없을 만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제 넘버 1 같은 경우는 그건 일종의 복습 과제 같은 느낌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적어놓은 거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 거다. 따라서 나도 그렇게 순서대로 읽을 수 있게끔 순차 흐름에 몸을 맡겨서 엔터 쳐가면서 각각의 부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적으면 되는 거였어요. 다만 거기서 살짝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저 사람이 예를 들면 3 더하기 5 적을 때 3 앞에다가 띄어쓰기를 몇 개를 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최소한 코드 적는 시점에 몰라요. 당연히 컴파일 타임에 C 컴파일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너비가 5인 삼각형, 너비가 10인 삼각형 출력할 수도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반복 흐름을 넣었었던 것처럼 이번에서도 그때랑 동등한 감각으로 여러분이 적절한 while문 같은 느낌으로 도입을 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그래서 띄어쓰기가 몇 개 있는데 입니다. 근데 삼각형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당시에는 이제 무조건 띄어쓰기를 A개, 별을 B개 출력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따라서 띄어쓰기는 한 번, 그다음에 별은 한 번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신경 쓸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심지어 str 더하기 str 붙이기도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str 곱하기 int를 해서 뭐 여러 배로 뻥튀기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수식 하나로, 그렇게 해서 프린트 호출식 하나로 해결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걸 C로 짠다면 좀 더 복잡하긴 하겠지만요. 아무튼 그쪽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 과제 넘버1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이미 담겨 있는, 이미 누군가가 적어놓은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적절한 숫자를 얻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삼각형 출력하는 거랑 반대입니다. 누군가가 본인이 직접 열심히 띄어쓰기 적고 별 찍어갖고 만들어둔 삼각형 입력을 가지고 이게 너비가 몇인 삼각형이냐를 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는 띄어쓰기가 어디서부터 몇 번째 칸부터 몇 번째 글자까지냐, 그 다음에 좌항은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냐 해서 결과적으로 그 인덱스 값이긴 한데 인덱스 범위에 해당하는 시작점과 끝점이 어디냐, 그 인트 값 2개를 성공적으로 구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트 값 하나하나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 클래스파이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트 값 다 구해놨을 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357 이렇게 세 글자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게 됐을 때 그걸 토대로 인트 값 357을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나 파스 넘버라는 친구,
적절하게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우리가 직접 했었고 그 친구도 그 걔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때는 357 세 글자가 들어올 수 있고 어쩔 때는 3 한 글자가 들어올 수 있고 난리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안에도 우리가 필연적으로 반복 흐름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했었고 큰 어려움 없이 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 넘버2는 그거보다 훨씬 더 사실은 단순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트 데이터 흐름 하나만 일단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구성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몇 명 왔습니까? 4명 왔죠. 4명 와서 앉아 있는데 뭐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보니까 톡방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구경해 보고 봅시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제출한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열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해요. 다른 .c 파일, main.c라든가 얼록.h 헤더 파일은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목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30점짜리고 하나는 10점짜리예요. 개인적인 추천은 목표 넘버1 일단은 무조건 다음 주 오기 전에 이번 주 내용까지 들어놓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런 상태인데 뭐 이번 주도 바쁜데 다음 주 14주 차면 더 바쁠 거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의 목표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선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int a, int b 세미콜론 하면 이 두 선언을 읽고 우리의 C 컴파일러는 나중에 A라는 이름으로 3 담았다, 5 담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B라는 이름 갖고 7 담았다, 11 담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플러스 내가 A에다 3을 담는다고 해서 B에 담겨있는 값이 바뀌거나 하지는 않도록 따라서 A에 대한 인트 한 칸, B에 대한 인트 한 칸이 서로 항상 배타적으로 독립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적절한 위치 상수값을 정의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의 위치가 000번지라면 B의 위치는 최소한 001, 002, 003도 아닌 004번지 내지는 그 앞에라든가 뒤에라든가 아무튼 겹치지 않는 4바이트만큼을 쓸 수 있게끔 적절하게 각각의 위치 상수값을 서로 띄어가면서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런 거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줘요. 우리가 적어둔 선언만 있고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반면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인트값 2개가 필요하다고 ARR2 선언해 놓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ARR의 0번째 칸은 내가 원래 A라는 목적으로 쓸 거야. 1번째 칸은 B라는 목적으로 쓸 거야. 와 같이 내가 사용할 8바이트만큼을 그냥 통짜로 잡아놓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번째 칸 인덱스 값을 활용해 가면서 그때그때 대괄호 0 적으나 대괄호 1 적으나 해가면서 여러분이 직접 수동으로 각각의 칸을 각각의 목표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역시나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방금 전에 비하면 4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읽는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여러분이 수동으로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칸을 그때그때 골라가면서 쓰는 셈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내가 A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괄호 0 적어야 한다. B라는 목표를 위해서 대괄호 1 적어야 한다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때 이제 그게 뭔 그런 짓을 하고 앉았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int A, int B, int C, int D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숫자 4개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긴 한데 동시에 다루는 숫자가 2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A라는 목표, B, C, D라는 목표 4가지 목표를 각각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선언 적어가면서 진행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4배 뻥튀기 된 16바이트만큼을 C 컴파일러가 배타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16바이트만큼을 잡아놓고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쓰는 거는 요 A, B, C, D 4칸 중에 동시에 쓰는 건 2칸밖에 없다라고 친다면 그러면 나머지 8바이트, 지금 쓰고 있는 8바이트 말고 나머지 8바이트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8바이트만큼을 다른 이름을 위해 컴파일러가 추가로 정의를 해준다든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낭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메모리 16기가, 32기가바이트 꽂아 쓰는데 이런 자잘한 거, 자 기가바이트 하면은 얼마입니까? 킬로면 1000이고 메가면 100만이고 따라서 기가면 10억이란 말이에요. 테라면 1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0억 개 4바이트
단위로 끊어 읽는다면 이제 예를 들면 이 어깨 정도의 인트 칸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중에 한두 칸이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2배 뻥튀기한 만큼 낭비가 된다라는 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ARR 2칸짜리 동시에 2칸만 쓸 거니까 2칸짜리로 잡아놓고 어느 시점에는 0번째 칸, 1번째 칸을 A, B 용도로 어느 시점에는 0번째 칸을 A 말고 C 용도로 쓴다와 같은 식으로 내가 조금 더 고민해 가면서 그때그때 0 또는 1 서로 다른 리터럴 적어가면서 인트 2칸 중에 한 칸을 능동적으로 골라서 쓰게 한다면 이제는 8바이트만큼만 잡아놓고 걔를 알뜰살뜰하게 그때그때 적절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트 칸으로서 뽑아갖고 쓰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수동 방식을 쓴다면 그런 느낌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자동, 그러니까 배열이 아니라 그냥 인트 변수 선언해갖고 자동으로 각각의 칸을 잡아서 쓴다 하더라도 A라는 이름 적어놨지만 이 상황에서는 C 목표를 위해 쓸 거다, D 목표를 위해 쓸 거다와 같이 여러분이 그때그때 목표를 바꿔가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거고 걔는 당연히 2칸짜리 배열 잡아놓은 거랑 큰 차이가 없는 수준에 여러분이 꼭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을 적절하게 골라갖고 써야 된다라는 수동으로 여러분이 직접 선언을 잘 적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추가적인 책임감을 가져가게 된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거 하는 대신에 이런 느낌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저 지금 16바이트가 필요해요 하면은 나한테 던져주는 친구. 그러다가 지금 이건 목표 두 번째 목표긴 한데 저 이제 아까 전에 저한테 줬던 16바이트만큼 이제 안 쓸 거니까 이제 반납할게요 라든가 와 같은 느낌으로 내가 지금 당장 칸이 필요한 타이밍에 발급받아 갖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칸을 다 썼다라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타이밍에 그거를 다른 용도로 나중에 얼로케이트 받을 수 있게끔 반환을 하는, 반납을 하는 느낌으로 진행해주는 일종의 반자동 방식의 칸 잡아주는 친구를 만드는 게 과제 넘버 2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그래서 블록이라고 해서 1메가바이트만큼을 미리 엄청나게 커다랗게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저 사람한테 2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는 거예요. 일단 목표 넘버 1만 본다면 저 사람한테 그 사람이 지금 차 형식, 그러니까 1바이트짜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지금 16바이트만큼 필요하다 해서 괄호 안에 16이라고 적어줬다면 이미 다른 친구들한테 나눠준 영역을 제외한 남은 영역 중에 16바이트만큼을 저 사람만 쓸 수 있게끔 적절하게 위치값을, 포인터 값을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16바이트만큼 떼줬다면 다음번에 또 누군가가 요청하면 그때는 방금 떼준 16바이트만큼을 제외한, 물론 그 이전 시점에 떼어준 것도 다 제외한 여전히 남은 공간에서 이번에 저 사람이 필요한 만큼을 떼주면 돼요.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예를 들면 생각해 봅시다. 이걸 그림도 그려서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뭐 다시 한번 영상 남겨두면 나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블록이란 게 있고 얘는 일단 엄청 커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당연히 전부 다 비어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말은 지금 블록의 0번째 칸부터 마지막 끝칸까지를 전부 다 아무한테나 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줘도 이 블록의 한 칸을 여러 사람, 2명 이상의 사람이 쓰는 사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 모든 칸들이 다 현재론 0명의 사람들을 쓰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 시점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한테 4만큼 주세요 하면 나는 아무 데나 떼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곳을 떼주는 겁니다. 0번째부터 0, 1, 2, 3까지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떼주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누군가가 또 요만큼 주세요 하면 그때는 절대로 0번지, 1번지, 2번지, 3번지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을 저 사람이 쓸 수 있게끔 저 사람이 쓰게 될 만한 포인터 값을 넘겨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뒤에는 아직까지는 전부 다 0명이 쓰고 있는 거니까 이 뒤에는 자유롭게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4바이트만큼 달라고 한다. 역시나 아무 데나 떼줘도 전혀 상관없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4번지보다 왼쪽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여기서부터 저 사람이 4바이트만큼 쓸 수 있게끔 이 4라는 숫자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0을 리턴했을 거고 이번엔 4를 리턴하고 나는 다음번부터는 8번지부터
떼주면 된다라는 사실만 미리 기록을 해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예를 들면 4만큼 달라고 했고 4만큼 달라고 했고 8만큼 달라고 한다면 이제는 저 사람한테는 8번지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번부터는 이제 16진수로 치면 10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저 사람한테는 8이라는 숫자를 줄 거고 다음 번부터는 0x10 그러니까 16진수를 10부터 주면 된다라고 나는 머릿속으로 담아둔 채로 이번 얼록 내용물 실행을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되는 숫자는 자, 이 4라는 숫자, 4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는 그때그때 얼록 호출하는 저 사람이 인수 사이즈 자리에 담아갖고 줄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특별히 따로 선언 적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인수 선언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되는 데이터는 요거예요. 다음번에 또 얼록 호출 받으면 몇 번지를 줄 거냐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인덱스 값이니까 소수점 안 달린 숫자잖아요. 뭐 절반씩 깎아갖고 주거나 하진 않을 거니까요. 따라서 그거를 담기 위한 적절한 인트 변수 선언을 적어놓고 진행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얼록 내용물 안에서 그 인트 값을 쓸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인트 뭐 idx 인덱스 값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얼록 안에서 쓸 인트 값이다 해서 인트 선언을 이 중괄호 안에다가 적어두는 게 가능할 겁니다. 깔끔하죠? 다른 데서는 아마 안 쓸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 요 인덱스 값을 예를 들면 처음에 0으로 놓고 스타트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인덱스 값을 지금도 쓸 거지만 다음번 얼록할 때도 쓸 겁니다. 지금 내가 인덱스 값을 4라고 지정해 놨다면 그 4라는 숫자는 다음번 얼록 호출 받을 때 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금처럼 그냥 특별한 스페시파이어 없이 적어놨다라면 얘는 어토매틱 위치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IDX 자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매번 호출 받을 때마다. 뭐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플러스 원래 4가 담겨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얼마든지 다른 값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여러분이 선언을 여기다 적어놨다라면 이 값은 얼록을 언제 호출하든 간에 항상 메모리 위에 똑같은 위치에다가 4바이트를 담았다 꺼내서 써야 된다와 같은 의미로 스태틱 스페시파이어를 붙여주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선언은 현재 IDX는 로컬 이름이에요. 따라서 얼록 요 중괄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걷다가 처음에 0을 담고 스타트 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스태틱 위치를 갖기 때문에 요 IDX에 담겨있는 값은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 앰퍼샌드 IDX 값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내내 똑같을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항상 IDX 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게 어쩔 때는 0이 되고 어쩔 땐 4가 되고 어쩔 때는 10이 되고 할 텐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정확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값을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 여기까지만 하면 처음에 얼록은 잘 될 거예요. 0번지부터 주면 됩니다. 0번째 칸부터 주면 돼요. 근데 이번에 저 사람이 4바이트를 요청해서 0번째 칸을 줬다. 0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줬다라면 그 다음번에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4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인덱스 값을 4로 바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작업이 이번에 호출자한테 어디를 쓰라고 전달할 것인지 지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다음에 호출자한테 어디서부터 떼어줄 것인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데이터 흐름이 둘 다 IDX 값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건 지금 위에 아래에 이렇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요거를 수행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리턴문을 실행을 해야 돼요. 따라서 그걸 감안하면 뭐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순서를 바꾸고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 IDX가 지금 0이 담겨 있어요. 그 상태에서 사이즈에 지금 4가 담겨 있어요. 이번에 4바이트만큼 떼줘야 된다. 0번째 칸부터 4바이트만큼 떼줘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IDX 값이 4가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해야 돼요. 따라서 그걸 감안하면 여기는 덧셈식을 포함한 는수식을 적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는 할 수 있겠죠? 사이즈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럼 완수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턴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미 덧셈을 끝낸 다음번에 어디를 넘겨줄 거냐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닌 이번에 어디서부터 리턴하면 되는 거냐를 넘겨주면 되는 거냐를 써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자 얘는 다음번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다음 호출 준비, 뭐 다음 반복 준비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아무튼 는 수식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자 IDX가 0이었다 4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0번째 칸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걸 감안하면 여기서 IDX 번째 칸을 주는 게 아니라 IDX 빼기 사이즈만큼 원래 덧셈에 떴던 거를 다시 뺄셈을 해서 넘겨주는 식으로 진행하면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로 끝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테스트가 통과하다가 테스트 3번이 대실패를 하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봅시다.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테스트 넘버 1은 4바이트 어치를 얼로케이트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별 PTR 자리에 요 앞에서 직접 그 인탄 칸을 사용하는 예시에서 4바이트를 잡아놨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D0번지래요. 이거 숫자는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0번지였고 다시 한번 4바이트 어치를 잡으려고 했을 때 4번지를 나한테 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0x80000 따라서 1메가의 절반입니다. 512kB만큼을 달라고 했더니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번지부터인데 이게 사실은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 4만큼만 8번지로 우리한테 던져주면 정상이에요. 이전에 8바이트만큼을 다른 사람들한테 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512kB만큼을 달라고 하면 이때는 블록의 용량이 모자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8바이트만큼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한테 그 512kB 플러스 8바이트만큼을 이전에 떼줬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현재 IDX 값을 갖고 현재 512kB 어쩌고저쩌고에 해당하는 번째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리턴을 해버린 겁니다. 현재 코드상으로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포인터 값을 갖고 진짜로 512kB만큼을 거기서부터 뒤로 쭉 쓰면 블록을 벗어난 범위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 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실패해야 돼요. 테스트 넘버 3에서의 얼록은 블록의 용량이 모자랍니다. 잔액이 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교통카드고 뭐 그런 거 쓸 수도 있고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지금 한도가 100만 원인데 누가 나한테 4원을 달래요. 줬어요. 4원을 달래요. 줬어요. 누가 나한테 5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긁었습니다. 뭐 생필품이면 어떡하겠어요. 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50만 원을 긁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꺼지라고 해야 됩니다. 잔액 부족이라고 나와야 돼요. 왜냐?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한도가 이제는 50만 원보다 덜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실패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성공해버렸고 그래서 요 원래 숫자에서 80만큼 더한 따라서 지금 저는 지금 221D8 2221D8이었는데 여기는 EA21D8인 걸 볼 수 있어요. 2 더하기 8하면 10진수로 10이니까 16진수로 A가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 코드는 정상 실행됐는데 현재 데이터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잡아둔 1MB만큼을 초과한 영역을 그게 블록이랍시고 우리가 지금 일종의 남의 돈까지 섞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전달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남은 영역, 남은 공간이 부족하면 실패에 해당하는 내용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족하고 언제 부족하지 않을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얼록을 언제 얼마나 호출했는지를 모르니까 따라서 여기는 분기 흐름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f문 적고 그 다음에 idx 더하기 사이즈 하면 지금 내가 idx 번째 칸부터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거기서부터 사이즈만큼을 쓸 것이다. 얘예요. 그래서 IDX가 일종의 비긴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너비만큼을 더하는 셈이니까 이 더하기 사이즈까지 하면 AND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여기서부터 사이즈만큼을 떼서 준다라고 치면 그게 과연 블록에 대해서 미리 정의해둔 그 1메가 영역을 초과하는 거냐 부등식으로 우리가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등식은 간단히 생각하면 벗어나면 되는 거죠. 뭘 벗어나면 되냐? 이 블록은 지금 각각의 칸이 캐릭터 형식이고 따라서 1바이트예요. 그 다음에
몇 칸짜리냐 할 때 allow capacity라는 거를 대괄호 안에 써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똑같은 수식을 적어놓고 엔터를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떼줬을 때 저 사람이 그 맨 뒤에 칸까지 사이즈 마이너스 1번째 칸까지 쓸 건데, 그러니까 사이즈 번째 칸 미만까지를 쓸 건데, 아무튼 거기가 지금 우리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미리 잡아둔 1MB만큼 블록 영역을 초과하냐 그렇지 않냐를 검사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초과하는 게 맞아요. 따라서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뭐 저 사람이 뭐 잔액 초과인데 카드를 10번 긁었음 막 이런 거 카드사에서 기록해 두지 않아요. 물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간에 그럼 이제 카드사에서 전화가 올 거예요. 지금 뭔가 도난 카드인 것 같다. 자꾸 이게 한도 초과하면 안 긁는 게 정상인데 자꾸 긁는 것 같다라고 카드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체크카드는 당연히 여러분 통장 잔고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은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되는 거 IDX 값을 바꾼다 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블록 사이즈를 키운다?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블록 사이즈는 그러니까 이 블록이라는 배열에 대한 정의는 컴파일러가 미리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 실행하는 시점부터 우리는 미리 잔액을 1메가만큼, 100만만큼 잡아두고 지금 스타트 하는 거예요. 그걸 더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린 그냥 간단하게 꺼지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꺼지라고 하기 위해서 0을 리턴하면 된다라고 정해둔 겁니다. 만약 잔액이 충분하다면 원래 적혀 있었던 코드 그대로 실행하면 돼요. 따라서 여기까지 적고 여러분이 실행해 보시면 일단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실행하면 그러면 아마도 제출 가능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테스트 넘버 4가 된다고? 잠깐만, 이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 0이 적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이런 느낌으로 제출 가능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풀이를 아무것도 안 적었는데 제출 가능이 뜨는 것 같긴 한데요. 이미 낙장 불입의 원칙에 따라서 일단은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제출 가능을 띄우실 수 있고, 따라서 우리 90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공표를 하면 현재 이 코드 그대로 아까 전에 맨 밑에 있었던 그 return 0 하고 있는 그거를 얘를 return 1로 바꾸시면 지금 제가 테스트용 코드를 그지같이 짜놔가지고 걔도 제출 가능이 현재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 원래 목표는 그렇다고 지금 그걸 고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걸 감안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테스트 넘버 4란 말이죠. 아마도 요것 때문일 것 같아요. 드디어 실패가 뜹니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낙장 불입의 원칙에 따라서 그 연산자 우선순위 표에서 털렸어요 지금. 아무튼 요거 영상 따로 이렇게 빼갖고 올려둘 테니까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이 풀이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면 요 부분 지금 요 쉬프트 연산자죠 를 괄호를 쳐서 요 수식들을 먼저 계산하게끔, 그래서 1비트만큼 2비트만큼 오른쪽으로 당기는 지금 198줄인 것 같아요. 얘네를 괄호를 쳐서 진행을 하시면 진짜 제가 의도했던 버전의 목표 넘버 2를 진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돼 있는 걸 봐서는 네 번째에서 풀이를 호출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나한테 512kB를 줘 하면 512kB보다 조금 더 작은 만큼 줘 하면 그때는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걸 구경할, 잠깐만, 512kB 맞나?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하면 성공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실패를 했어요. 따라서 지금 털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등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전에 이미 본 적 있는 입부문이고, 뭐 우리 뭐 듀얼이라든가 그런 거 하면서 입부문 한 다음에 부등식 해갖고 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랑 이제 대괄호 연산자랑 써서 진행을 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선언 여기다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당연스럽게도 얘를 로컬 이름 선언이 아니라 글로벌 이름 선언으로 해두면 자동으로 스태틱 위치를 갖게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 IDX 값은 프리에서는 안 씁니다. 프리에서 안 쓰나? 써야 되는구나. 프리 하려면은 얘를 꺼내 갖고 이 바깥에다 놔두고 여기서 적절한 타이밍에 예를 들면 저 IDX 값을
빼기 하는 느낌으로. 근데 얼마만큼 빼야 되냐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영상 잘라갖고 미리 올려둘게요. 화요일 반 친구들도 아마 그거 보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과제를 다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과제가 지금 남아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거까지 진행해 보시면 우리가 드디어 1년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